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 감면만 받고 땅을 되팔거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5년 안에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랜드,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부담금까지 감면받았지만 이제서야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투자는 당초 계획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년 안에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투자진흥지구는 해제되고 감면받은 세금도 환급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기간만 연장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부진이 지지부진해갖고 이게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서 조기 투자를 하고 그거에 따른 그 투자 유치 활성화가 되도록 투자 금액과 이행 기간, 고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관리에 필요한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은 확대됩니다. 화장품 특구 지정과 제주신항 개발을 감안해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식음료 제조업의 지역 제한과 첨단 산업 범위 제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반면 카지노와 면세점, 휴양 콘도미니엄은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위주의 관광업 대신 제주의 가치에 맞는 미래산업 유치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원칙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인데요. 관리 강화와 투자 유치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서귀포 칼호텔에 있는 국유지 도로를 원상 회복하라는 서귀포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칼호텔 측이 오랜 기간 사유지처럼 사용해온 검은 여물골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연장해주지 말 것을 서귀포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985년 문을 연 서귀포 칼호텔. 칼호텔 측은 설립 당시부터 호텔 용지 옆 국유지 공유수면에 테니스장과 양식장, 잔디광장을 만들어 호텔 이용객들에게만 개방해왔습니다. 전체 공유수면 8,400제곱미터 가운데 칼호텔 측이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절반에 달하는 4,000여 제곱미터. 호텔 측은 점용 대가로 서귀포시에 해마다 1,286만 원을 지불하고 서귀포시는 3년마다 점용 허가를 연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점용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귀포 시민단체가 허가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유수면을 특정 재벌에게 넘겨줘 지역 주민들의 이용권을 빼앗아 왔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연장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또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시민들의 쉼터와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자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더 이상 칼호텔에 그동안 특혜를 부여했던 국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해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사용허가 목적이 지켜지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특정 재벌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준 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사용허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체와 재활용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2일 가축 분뇨 14톤을 무단 배출한 한림읍의 농가를 적발해 양돈장 허가 취소와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축 분뇨 4톤을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 재활용업체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가축 분뇨 무단 배출 행위 51건을 적발해
고발과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중문 골프클럽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액비가 예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관계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액비를 골프장에 살포하기 위해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잠그지 않아 3시간가량 액비 350톤을 우수관을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골프장 관계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자치경찰은 고의로 방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가축 분뇨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 LNG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가스 요금이 낮아지기는커녕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소비자 불만들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금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됐는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조인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LNG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지난 3월,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매요금은 1세제곱미터에 884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보다도 9% 높고 서울보다는 30%나 비쌉니다. 민간업체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져가는 공급 마진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제주 지역 공급 마진은 1세제곱미터에 258원으로 강원도의 1.3배였고 서울보다는 5배나 높았습니다. 가스배관 등 시설 투자 비용을 공급 마진에 포함시키다 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요금이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2,5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비용을 30년 동안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여서 당분간은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한 57%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게 되면 단가가 차근차근 서서히 이렇게 해갖고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민간업체가 가스 시장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된 점도 문제입니다. 이곳이 현재 LNG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사업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업체는 LNG 공급을 앞두고 마진을 지난해 7월에 24%, 지난 3월에는 39% 인상했지만 제주도는 LNG 보급률을 늘리려면 투자 비용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며 승인해 줬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되려 이렇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요. 민간 사업자의 그 수익성 논리만 좀 그대로 반영한. 이 때문에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도 참여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LNG 도시가스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조 파업으로 하천공사 중단도 장기화돼 여름철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하류 복개 구조물 132m를 철거하고 포환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병문천 재해 예방 사업이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지난달부터 중단됐고 천미천과 옹포천 정비공사도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늦어도 8월까지 계획된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혀 재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카니발 승합차. 멈칫하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선 5살과 8살 난 두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작년 7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딱 11개월 만인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35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해보려 했지만 재판부는 신호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그것은 더 큰 제2의 사고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다. 그런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가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인 알고 보면 이웃 사촌이었다며 앞으로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생존 수용인에 대한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신문 일정이 재심 청구서 제출 8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한 91살 변연옥 할머니 등 8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첫 신문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생존 수용인의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 첫 4.3 재심 청구 이후 두 번째로 1차 때는 생존 수용인 18명이 참여해 2019년 1월 전원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글을 삭제당한 박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의견 표출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제2공항 반대 전국 공동행동이 진행됐습니다.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이 초래할 환경 파괴를 우려한다고 밝혔고 같은 시각 성산 광치개변에서도 성산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침묵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과잉 생산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 운동이 전개됩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협과 제주도, 교육청,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마늘 사주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과 11일에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주산지 농협과 햇마늘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